스바루. 사실 일본 브랜드 중에서도 판매량이 압도적이지도 화제성이 늘 최상위권인 브랜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결코 심상치 않습니다. 사멸 패밀리 SUV입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캠핑을 떠나는 아주 전형적인 가족용 차량이죠. 그런데 출력이 420마력입니다. 제로백은 5초 미만이고 상시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슈퍼차저까지 즉시 연동됩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엔지니어가 가족용 SUV에 이런 과격한 스펙을 이식했냐는 것이죠. 출생의 비밀, 팀킬의 서막. 더 놀라운 것은 이 차량의 출생 배경입니다. 이 차는 혼자 태어난 모델이 아닙니다. 뼈대를 공유하는 강력한 형제차가 있죠. 바로 도요타 하이랜더 EV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고 같은 계열의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스바루는 여기서 작정하고 420마력을 때려박았습니다. 도요타가 338마력을 제시할 때 스바루는 420마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려 82마력의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명백한 팀킬 수준의 도발이죠. 왜 스바루가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전기차 시대에도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숫자로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분석, 셔츠 단추를 푼 상남자. 자, 형님들, 이 차가 진짜 무서운 건 숫자만이 아닙니다. 디자인부터 이미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점잖은 가족차가 아니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보통 사멸 전기 SUV라고 하면 공기저항 수치를 자랑하며 매끈하고 둥글게 빼서 미니밴 느낌을 숨기려 애씁니다. 하지만 스바루 게서웨이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갔죠. 큰 차를 더 크게, 강한 차를 더 거칠게 보이도록 스바루식 SUV 인상을 노골적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전면부, 만만치 않은 얼굴. 전면부터 보시죠. 얼굴이 결코 순하지 않습니다. 그릴을 키워 허세를 부리거나 전기차라고 너무 매끈하게 정리해서 존재감을 지워버린 타입이 아닙니다. 차체 컬러가 묵직하게 먹히면 위에 날카롭게 찢어진 램프, 그리고 하단을 누르는 범퍼 구성이 나는 가족차지만 결코 만만한 차는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6점식 LED 그래픽은 스바루가 자신의 패밀리룩을 전기차 시대의 방식으로 꽂아 넣은 결과물입니다. 하이랜더 EV가 단정하게 넥타이를 맨 느낌이라면 게서웨이는 셔츠 단추 하나 풀고 나온 야성적인 느낌입니다. 하체와 측면, 존재감의 증명. 이 차는 하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휘라치 클레딩과 하단의 검은 몰딩들이 요즘 전기차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차체의 힘을 다시 살려줍니다. 친환경차라고 몸을 가볍게 보이려다 존재감까지 증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으로 가면 더 재밌습니다. 길이는 거의 199인치, 약 5054mm급이고 지상고는 8.3인치, 약 210mm나 됩니다. 길고 넓고 낮아 보이는데 밑은 든든하게 띄워놓은 묘한 비율입니다. 덕분에 미니밴보다는 길게 뽑힌 대형 SUV, 느낌이 압도적입니다. 디테일, 멋보다 체급, 루프레일 역시 큼직하게 올렸습니다. 공기저항을 생각한 얌전한 레일이 아닙니다. 대놓고 짐을 싣고 텐트를 올릴 준비가 된 차처럼 보입니다. 휠은 19인치와 20인치 구성인데 무식한 크기로 허세를 부리기보다 두툼한 타이어와 함께 체급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멋보다 체급을 먼저 챙긴 영리한 선택입니다. 덕분에 차가 더 비싸 보이고 진짜처럼 보입니다. 후면 역시 유행하는 라이트바 도배 대신 좌우 램프를 또렷이 나누어 뒷모습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로 조지는 지상고 비교. 8.3인치의 지상고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하이브리드 끝판왕이라는 라브4 하이브리드 우드랜드보다 높습니다. 가족용 전기 SUV가 험로 특화 모델보다 바닥이 높다는 건 제조사가 이 차를 올로드 전용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9이 도심의 매끈한 도로를 누빌 때 게서웨이는 이미 오지의 눈길을 뚫고 지나가는 데이터를 찍고 있을 겁니다. 외장 컬러의 디자인 가스라이팅 파괴, 컬러 데이터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최상위 투어링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슈퍼노바 마이카 색상을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햇빛 아래서만 드러나는 보랏빛 펄의 질감은 이 차가 단순히 투박한 오프로더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도요타는 꿈도 못 꿀 스바루만의 독보적인 컬러 데이터를 통해 프리미엄의 가치를 교묘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이중적인 매력, 스바루 게서웨이. 이름만 보면 평화로운 여행이 그려지지만 재원표를 보면 앞차를 가차없이 따돌리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차에 가깝습니다. 브랜드는 공간, 가족, 여행을 강조하며 모범적인 워딩을 사용하지만 속내는 결코 모범생이 아닙니다. 420마력의 출력, 300마일, 약 482km 이상의 주행거리, 30분 만에 끝내는 충전, 8.3인치의 지상고, 패밀리카라는 포장지를 씌운 고성능 전기 SUV입니다.
겉으로는 가족을 말하며 뒤에는 강력한 듀얼 모터를 숨긴 이 이중성. 상당히 날카로운 설계입니다. 기술적 분석. 도요타보다 강한 이유. 이제 핵심을 털어보겠습니다. 왜 같은 뼈대인데 도요타보다 더 센가? 하이랜더 EV는 338마력, 개서웨이는 420마력입니다. 이 82마력의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거운 4열 SUV, 특유의 둔함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정적인 수치입니다. 스바루는 예전부터 단순한 이동수단은 만들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려온 브랜드입니다. 대칭형 사륜구동과 험로주파 이미지를 전기차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요타가 무난한 균형을 택할 때 스바루는 출력과 퍼포먼스라는 성능의 선언을 꽂아 넣은 것입니다. 420마력의 의미, 주행의 여유. 이 수치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3열 SUV는 크고 무거우며 짐까지 가득 실어야 합니다. 배터리 무게까지 더해지면 둔해지기 딱 좋습니다. 대다수 브랜드가 효율을 핑계로 답답한 세팅을 할 때 스바루는 가족을 태울수록 넉넉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0-100 5초 미만이라는 압도적인 주행 여유를 뽑아냈습니다. 풀 적재 상태에서도 갈증이 없는 차, 운전자가 답답함이 아닌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차가 바로 개서웨이입니다. AWD의 진화, 소프트웨어로 환생한 고집, 스바루의 자부심. 대칭형 AWD는 전기차 시대의 소프트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물리적 구동계 대신 토크 분배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X모드를 통해 자신들만의 색깔을 완성했습니다. 스바루의 고집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전류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겨 환생한 것입니다. 또한 8.3인치의 지상고는 EV9이나 아이오닉 9보다 높은 수치로 캠핑장의 거친 진입로나 폭설 상황에서 실질적인 심리적 확신을 제공합니다. 첨단 안전 데이터, 아이사이트 5.0, 안전 사양 역시 숫자로 말합니다. 최신 아이사이트 시스템이 전 트림 기본입니다.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리미티드 트림부터는 저속 주행 시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까지 지원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부럽지 않은 정밀한 주행 보조 데이터를 패밀리 SUV에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배터리와 현실, NACS의 승리. 배터리는 95.8kWh 대용량이며 주행거리는 한국 기준 약 480km급입니다. 충전은 10%에서 80%까지 약 30분이 걸립니다. 150kW급 급속 충전은 시장 최상위 수치는 아니지만 진짜 핵심은 NACS 포트 기본 적용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즉각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전 속도 5분 빠른 것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개서웨이는 이 실질적인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V2H 및 1500W 전력 데이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 하나 더 짚고 넘어갑니다. 개서웨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 트림의 V2H 양방향 충전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지진이나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 차의 배터리로 집안 가전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리미티드 트림부터는 실내에 1500W AC 콘센트가 적용되어 캠핑장에서 에어프라이어까지 돌릴 수 있는 전력 쾌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상점벽해. 실내로 들어가면 더 놀랍습니다. 투박했던 스바루는 잊으십시오.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듀얼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사양을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소재 역시 나파 가죽과 하만 카돈 오디오, 대형 파노라마 루프를 통해 렉서스의 질감이 연상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열과 3열의 편의성도 압도적입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열선 시트, 그리고 버튼 하나로 시트를 접는 전동식 폴딩 시스템은 최대 80.6 큐빅피트의 광활한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견인력과 약점. 실무형 SUV의 고백. 견인력 1.6톤, 3,500파운드는 말로만 모험을 외치는 차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장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실무형 데이터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프렁크가 없다는 구조적 아쉬움과 최상위급은 아닌 충전 속도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격이라는 마지막 변수 앞에서 재평가될 것입니다. 트림별, 급 나누기 폭로. 형님들, 여기서 제조사의 수싸움이 보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스타텍스라는 방수 소재를 써서 실용성을 챙겼지만 투어링 트림으로 가야만 진짜 나파, 가죽의 질감을 허락합니다. 6인승과 7인승 구성 또한 트림별로 철저히 계산돼 있죠. 렉서스급 고급감을 원한다면 결국 투어링의 가격표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제조사의 아주 영리한 가격 앵커링 전략입니다. 브랜드 신뢰도 데이터. 형님들, 스바루가 단순히 고집만 부리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2년 연속 전체 자동차 브랜드 1위라는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굴려보고 내린 결론이죠. 화제성은 낮을지 몰라도 내구성만큼은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무시 못할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가격의 파괴력. 현재 예상가는 $50,000,
중반에서 6만 달러대입니다. 만약 시작가가 5만 달러 초중반으로 책정된다면 판 자체가 흔들립니다. EV9이나 아이오닉 9의 상위 트림 가격을 고려할 때 420마력과 AWD를 기본으로 장착한 개서웨이의 패키지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특히 형제차 하이랜더 EV에게는 출력은 낮은데 가격은 비슷한 그야말로 학살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결론, 스바루의 선언. 스바루 개서웨이는 단순한 패밀리 EV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스바루다 라는 본질적인 선언문입니다. 가격표에 첫 숫자가 찍히는 날, 이 차가 기대주로 남을지 아니면 시장을 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변수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형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EV9, 아이오닉 9, 아니면 이 괴물 같은 게 서웨이입니까? 오토랩은 반박 불가능한 숫자로만 돌아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토랩이었습니다. 끝.